일단 이번 나는 솔로 연상녀 연하남 특집을 보면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지만 특정 출연자인 영철의 태도는 문제적 요소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초반부터 연하 남성들이 보여주는 패기와 분위기가 프로그램 진행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었고, 여자 출연자들도 누나로서의 매력과 이미지를 잘 보여주며 이미 서사적 재미가 형성되고 있었죠. 아직 큰 사건이 없었음에도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철의 행동과 발언을 보면은 나이보다 훨씬 올드하고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스스로는 개방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판단 기준은 매우 일방적이며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여줍니다. 논란의 핵심은 여자 출연자들이 샤넬백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정 떨어졌다, 다 아웃이라고 단정 지은 태도입니다. 그는 샤넬백이 명품이고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평가했고, 심지어 상대의 경제력이나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월급 기준으로만 가방 소비를 해석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이중잣대이자 경제적 편견입니다. 월급 300 받는 사람에게 두 달치 인생이라는 식의 표현은 사람마다 소득과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소비를 도덕적 프레임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소비는 개인의 선택이고 명품을 통해 만족과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으며 그것 자체가 비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명품을 들고 오는 사람 탐마의 허세라고 단정했고, 여성의 소비 방식에 유독 부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반면 영철 본인은 등장 때 벤츠로 추정되는 고가 차량을 타고 나왔습니다. 신차 기준 수천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차량이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본인의 고가 소비는 이동수단이라 정당화하면서 여성의 가방은 허영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가방은 중고일 수도 있고 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의 차도 중고일 수 있죠. 그럼에도 자기 소비는 특별하고 남의 소비는 불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기준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영철의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여성이 명품을 든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 내적으로 단단한 사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인터뷰 전반에서 드러나는 발언은 구체성 없이 스스로를 미화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과 말은 내적으로 단단한 사람과 거리가 있는데도 스스로를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나이에 대한 질문에서는 숫자는 의미 없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녀 계획과 노산 걱정을 이유로 나이 많은 여자와는 만날 수 없다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정도 솔직함이라 볼 수도 있지만 앞선 말과 모순되고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즉, 감정 표현은 포장되어 있지만 판단 기준은 철저히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만 정렬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거의 없었다는 발언 역시 단순히 성격이 좋고 이해심이 넓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갈등을 회피하거나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싸움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은 연애 관계에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건 이해와 조정인데 영철은 자신의 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여성의 외적 소비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가 반영된 시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명품을 소비하는 남성은 능력 있어 보인다고 말하면서 같은 행동을 하는 여성을 허세로 평가하는 사회적 편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영철의 판단 구조 속에는 여성이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여성이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본인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상대를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연애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이해하는 과정인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소비 하나만으로 상대를 배제하는 태도는 관계 형성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출연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식의 프레임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철의 발언은
여성의 소비는 감시와 평가 대상이라는 낡은 인식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시대인데 여전히 명품을 든 여성에 대해 단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모습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그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심리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 반응을 확인한다면 영철이 인식 전환을 할 기회는 있습니다. 본인에게 관대한 기준을 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태도를 배운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성과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영철은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영철은 명품백 하나를 근거로 상대를 판단하고 배제하는 극단적 판단을 보였고 지극히 제한된 정보만으로 타인의 가치를 규정했습니다. 본인이 가진 벤츠는 문제없고 상대의 샤넬백은 안 된다는 주장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자기 소비는 합리화하고 타인의 소비는 비난하는 이중적 태도는 시청자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프로그램 흐름 면에서도 이런 인식은 갈등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호감형 캐릭터로 남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결국 영철이 앞으로 어떤 태도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계속 관찰해볼 만한 인물이지만 데이트나 연애 상대의 관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로 보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